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한번 해봅니다. 왜? 제가 지금 경제적인 노예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땐 미뤄야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미뤄도 되는 이유 한번 탐구해 봅니다. 탈옥이 목표인 죄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매일매일 오매불망 탈옥할 날만 꿈꾸고 있어요. 근데 이 죄수가 만약에 탈옥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죄수는 행복할 일만 남았을까요? 아마 아니겠죠. 왜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탈옥한 상태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또 우리만의 감옥에 갇혀 살고 각자의 탈옥을 꿈꾸면서 살아가죠. 그럼 죄수가 꿈꿨던 탈옥이라는 게 뭐냐? 그건 그냥 죄수의 환타지예요. 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상태로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 이것이 환타지죠. 누구나 환타지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죄수는 탈옥을 환타지화하고, 고등학생은 대입을 환타지화하고, 솔로는 결혼을 환타지화하고, 우리 같은 생활에는 경제적 자유를 환타지화하는 거죠. 하지만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도 문제는 이어지고, 솔로가 결혼을 해도 문제가 이어지고, 비슷하게 우리가 돈이 많아져도 문제는 이어집니다. 이거를 우리도 사실 다 알아요. 내가 이 힘든 상태를 벗어난 어떤 상태를 우리는 상상하게 되고, 그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개인에게만 뿐만 아니라 집단한테도. 종교인들한테는 천국, 열반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개도국 사람들한테는 선진국 진입 이런 형태로 우리한테 나타났었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80년대 한국인들한테는 뭐였을까요? 내 집 마련. 그리고 2020년대 한국인들한테는 경제적 자유라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를 옥죄고 있는 나랑 가장 가까운 문제가 너무 절실하게 다가오고 너무 힘들어서 이것만 탈출하면은 모든 게 해결된 상태일 거야 라고 환타지를 가지면서 이거를 이겨내고 있는 거죠. 버티는 거죠. 다 이걸 알고 있어요. 이 감옥을 탈옥해도 또 다른 감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를. 그런 면에서 죄수나 워렌 버핏이나 상황은 똑같다. 던져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괴롭혀요. 물론 다 좋은 부모님이죠. 근데 과도하게 괴롭히고 푸시하는 부모님도 있잖아요. 애가 고등학교 때는 너 대학 안 갈 거냐라고 푸시하고 괴롭혀요. 대학 가면은 너 취직 언제 할 거냐라고 괴롭혀요. 취직하면은 너 결혼 언제 할 거냐고 괴롭혀요. 결혼하면 너 언제 애 낳을 거냐고 괴롭혀요. 그럼 애 낳으면 이제 끝나는 걸까요? 드디어? 아니죠. 그때는 자기 늙었는데 나 신경 안 쓰냐고 이제 괴롭히죠. 그럼 과연 이 부모는 그 자식이 고등학생 때 공부를 진짜 안 해서 괴롭힌 걸까요? 아니죠. 취직을 진짜 안 해서 괴롭힌 걸까요? 아니죠. 그냥 괴롭힌 거예요. 자식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문제가 아니었어. 이 부모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나를 대할 때 이 부모처럼 내가 나를 대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어차피 되게 소수만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그게 경제적 자유건,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든, 아니면 서울에 집을 사는 거든, 결혼을 하는 거든, 어차피 굉장히 너무 어려운 목표를 상정을 해놓고 내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면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걸까요? 이 현실을 사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죠. 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죠. 경제적 자유라는 게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나한테 먹고 살 만한 인컴이 다달이 들어오는 거라면,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서.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So what?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신적으로 자기가 자유로워지는 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탈옥하는 길이 아닌가.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거는 내가 이 나의 어려운 현실을 언젠간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상상하면서 자유로운 느낌을 갖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둘러싼 이 현실을, 이 현재의 나를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냥 슴슴하게 그래 나 이런 상황이다 뭐 어떠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저는 이게 정신적으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슴슴하게 자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없으면은 내가 놓인 이 현실이 벗어나야 될 어떤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압박이 시작돼요. 저는 이제 미루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내 상태를 부정하는 것에 서 미루기가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압박이 너무 세. 나의 목표는, 내 정신은 저쪽에 가 있어. 근데 내 현실은 시궁창이야. 이 갭이 커질수록 압박이 커지고 현재 나는 움직일 수가 없게 마비되는 거죠. 내가 내 현실을 회피하게 되는. 여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볼까요? 조금 공격적으로 말하면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내 삶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짓을, 그게 어떤 짓이건 간에 그걸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길 바란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 자유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삶을 부정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닐까? 이루지도 못할 목표를 나한테 제시를 해놓고 그거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상황을 부정하는 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돈이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엄청 걱정이 많아요. 사소한 것도 만들어서 걱정을 하고 불만이 많고 사소한 거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생겨서 강남에 빌딩이 생겼다. 이 사람은 더더욱
괴로움과 걱정이 가득 찹니다. 세금이 몇 년 후에 바뀐다는데 지금 2층 놈이 지금 세를 안 내려고 하는 놈 같은데 이자가 오른다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현실적인 걱정도 없다? 그러면 남들은 건물 2채 산다는데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이것에서 못 벗어납니다. 오히려 경제적 자유를 나한테 오게 하는 법은 그냥 내가 내 상황을 긍정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좀 큰 집에서 굉장히 작은 집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사를 왔는데 첫 주에는 막 우울해요. 집이 개딱지만 해가지고 여기서 4명이 어떻게 사냐. 너무 좁다. 막 다 안 좋아 보이고 막 건물도 걸어나가 막 그지 같고 막 을씨년스럽고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근데 또 계속 살다 보니까 또 괜찮아요. 또 제가 애가 둘이 있는데 애 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눈에 보이니까 또 안정감도 들고 애들 감시하기도 쉽고 또 청소도 굉장히 금방 하고 관리비도 조금 나와요. 또 살다 보니까 그래 뭐 내 가족 살기에는 이 정도 크기가 딱인 것 같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다른 얘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되게 좋은 학교에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 다니다 보니까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막 너무 좋은 학교에서 일하면은 연구 압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몇 개를 논문을 써야 되고 옆에서 막 경쟁 엄청 많고. 근데 여기 와 있으니까 압박이 없어요. 서포트는 좀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무슨 연구하지? 이러면서 내가 재밌어하는 연구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고 좀 여유가 좀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 학교에서 날 안 걷어줬으면 난 진짜 좋댔다 이런 생각도 들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제가 도 닦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엄청난 정신적인 자유를 이룩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뭔가 내가 내 스스로에 가졌던 기대나 시선이 주는 압박감에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되게 직업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아야지 경제적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내가 직업으로 삼으면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로또가 돼서 몇십억이 주어져도 이 사람은 아마 자기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그건 은행 계좌에 넣어놓고. 왜냐면 자기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적어도 경제적인 자유를 갖고 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또 너무 직업적으로도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은 게 직업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에 있어서 관계적인 측면도 있고 나한테 소소한 삶의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런 즐거움이 있어도 내가 과거에 생각해보면 나한테 감사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은 내가 내 삶을 좀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너무 직업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요번에 이사하면서 만약에 경제적 자유를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없네요. 결론이 없어서 죄송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살펴서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